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월 10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에서는 뮤지엄 투어 안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museum, tour, photographs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에서 PH는 F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hotographs 하시면 안 되고 photographs 하고 F 발음이 2번 들어가는 단어인 거죠. temporary 라는 단어도 보였고요. 2번 지문은 요리 방송의 내용이었는데 vegetable 그리고 vegetables 이렇게 한 번은 S 들어가고 한 번은 안 들어가고 2번 나왔습니다. variety, olive oil 그리고 the ingredients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거리 사진이 나왔어요. 거리 사진. 여자가 2명이었는데 이 2명의 여자를 동시에 묘사를 해주실 때에는 both of them are 뭐 하고 있다? 뭐 입고 있다. 혹은 they are both 뭐 입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래서 2명밖에 없는데 everyone 모든 사람들 이라는 단어보다는 둘 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both of them are 아니면 they are both 뭐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좋고요. 둘 다 겨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both of them are 아니면 they are both wearing winter clothes 하시면 되겠죠. 한 명 여자 한 명은요. plastic bags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one of them, 걔네 중에 한 명은 is holding plastic bags. 그리고 그 여자는요, plastic bags를 여러 개 들고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walking toward the camera 하시면 되겠습니다. walking toward the camera. 또 다른 여자는 plastic bag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holding a plastic bag. 한 손에는 holding a plastic bag in one hand. 그리고 이쪽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nd an umbrella in the other hand. 그래서 holding 무엇 in one hand and 다른 무엇 in the other hand. in one hand, in the other hand.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 사물, 배경,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게가 하나 나왔으니까 store 하시면 되고 자전거는 bicycle, 쓰레기통은 trash can 하시면 되는데 이 단수, 복수 이런 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게는 한 개 나왔으니까 a store, bicycles는 2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bicycles라고 뒤에 s 넣어주셔야 되고 쓰레기통 한 개니까 a trash can. 이렇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거 신경을 써주시고 Part 3는 결혼 선물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4번 문제는 online 그리고 store.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 가게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항상 이게 좋아 라고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요. 오늘은 선택권을 주었지만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선호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나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면 더 많은 물건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다.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고 store에 가면 물건을 직접 try on, 입어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에 대해서 또 여러 개 생각을 해보시고 5번 문제는 what type of gift? 이게 이 시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어떤 종류의 선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선물을 받고 싶냐,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고 싶냐 이거는 시험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어떤 종류의 선물인지를 내가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컵 종류를 받고 싶다 아니면 electronic devices 전자제품 종류를 받고 싶다 이렇게 what에 대한 답변이 빨리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땡큐 노트를 기대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안 나오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땡큐 노트를 기대하냐. 땡큐 노트라는 것은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네가 그 선물을 줘서 나는 정말 고맙다. 뭐 이런 감사함의 표시를 기대하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Interesting.
기대한다. 왜냐면 땡큐 노트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대하지 않는다. 선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뭐라고 하면 되죠?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었겠네요. Part 4. 오늘 Part 4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게 글씨가 엄청 많았어요. 저도 이런 시험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면 머리가 아파요. 글씨를 다 읽어야죠. 7번 문제는 무슨 room, 어떤 room에서, 어떤 room에서 열리며 registration 시작 시간은 언제이니? 요거를 답변해 주시면 되죠. 센터명이 나왔고 room의 호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명은 얘기 안 하시더라도 room 호수는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아니면 room 호수하고 센터명 둘 다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registration의 시작 시간 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모든 시간이 제가 시간 1, 시간 2 이렇게 써놨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 얘기해 주시면 되고 8번 문제에서는 점심을 내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할 때 점심을 내가 직접 내 먹을 거를 가지고 가야 되냐 라는 질문이었고 시간 5번 보시면 무료 점심이 제공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니고 무료 점심 제공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니고 뭐 이 얘기도 안 하셔도 돼요. 무료 점심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9번 문제에서는 writi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writing. 그러니까 writing 들어간 거 다 읽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평소 때 맨날 나오던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저께 시험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9번 문제가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씨가 워낙에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밑줄로 표시해놓은 부분에 어쩌고 뭐가 무지 많았어요. 그 안에서 writing을 찾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시험보다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writing을 두 줄 읽어주시면 되고 이 시험 말고도 9번 문제 뭐 나올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이름 1번이 겹칩니다. 사람 이름 1번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진행하는 모든 세션 다 얘기해줘.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사람 이름 3번이 겹치죠. 이 사람이 진행하는 세션 다 얘기해줘.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점심 전 다 얘기해줘. 점심 후 다 얘기해줘는 나올 수 없죠. 그 이유는 점심 전은 엄청 긴 게 4줄, 점심 후는 엄청 긴 게 3줄. 이거 9번 문제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시험은 writing 얘기해 주시면 되고 Part 5, 10번 문제에서는요. 무슨 행사를 매년 하나 봐요. 건강 관련 행사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대요. 성공적이었다는 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설문조사를 해야 오늘의 어떤 부분들이 좋았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사를 또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떤 speakers들을 발표하는 사람들, 연설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고 제가 이런 시험 나올 때 아주 써먹기 좋아하는 해결책, 제가 좋아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참여를 조금 보상하기 위해서 소정의 선물을 주자. 그래서 give out a small gift for their participation. 그들의 참여를 위하여, 참여해주는 걸 감사하기 위하여 give out a small gift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 해결책 부분을 늘려주시려면 such as 뭐나 뭐 해서 뭐나 뭐 같은 선물을 주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듣기가 길지 않았고 듣기의 속도도 많이 빠르지 않았고 Part 6 마지막 파트예요. 11번 문제에서 어떤 이 3개 중에 하나 골라봐가 나왔는데 이 3개 중에 3가지 중에 정부가 지원, fund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야 하는 기관은 무엇이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정부 나오면 벌써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험은 어려웠어요. 네, 3가지의 옵션이 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는 대학교, 학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 3개 다 되게 중요한
하게 느껴지는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네, 시험에서 3개가 나왔는데 2개는 확연히 급이 떨어지고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봐도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시험은 오히려 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3개 다 중요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동복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복지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이 점차 아이들이 크면서 대학교 학비 문제도 더 해결이 될 것 같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기는 그렇지만 대중교통 문제랑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서 나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시험 답변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 중에서 뭐를 골라야지 좀 가장 쉬운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문장을 가장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을까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Part 6가 제일 어려웠네요. 오늘 시험에서는. 난이도는 7 할 거예요.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으로 했을 때 난이도는 7로 할 건데 파트 6만 어려웠다고 7이 된 거는 아니고요. Part 6가 우선 어려웠고 그 다음에 Part 4의 9번 문제를 답변할 때 이 9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어가 너무 많은 단어들 사이에 꽉꽉 묻혀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이 약간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Part 3의 6번 문제, 땡큐 노트를 기대하냐? 이게 워낙에 안 보이던 질문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난이도 7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